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암 서버 개발 기업 액세스랩 주식회사의 유명한입니다. 지난해에 암 서버 해부학이라고 하는 요 시리즈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편 찍고 그 뒤에 저희가 좀 납품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밀려서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이 암 서버 해부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시리즈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디자인 팀장이 한 땀 한 땀 저에게 의사 가운까지 입혀주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 그 암 서버 해부학 CPU 편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열심히 좀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커리큘럼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암 서버 해부학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여러분들께 기존의 인텔 서버가 아닌 암 서버 내부를 가급적이면 샅샅이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해본 거고요. 처음에는 오늘은 인텔 CPU와 암 CPU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오해를 한번 좀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서버에서 사실 CPU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BMC라고 하는 원격 관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기존의 인텔 서버랑 달리 암 서버는 운영 체제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과연 그러면 인텔용 소프트웨어들이 어디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뒤에 인프라 기술이라고 제가 좀 나왔던 가상화, 도커,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은 각각 하나의 챕터로 어쩌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기술적으로 특히 뭐 쿠버나 이제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조금 긴 과정이라서 몇 편에 끊어서 또 그 이전에 BMC나 이런 부분들도 몇 편에 끊어서 진행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암 서버 내부를 샅샅이 요 해부학 코너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CPU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죠? 암 서버는 기존 인텔 서버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인텔 CPU 대신 암 CPU로 바꾼 서버를 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그 스마트폰 정도에 쓰는 그런 칩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고성능의 서버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왜 이 오해가 발생했는지, 비롯됐는지는 인텔 컴퓨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됐어요. 자, 요 슬라이드는 왼쪽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인텔 데스크탑 그런 인텔 PC 구조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제온 CPU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인텔 CPU 기반의 서버 구조를 나타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인텔 컴퓨터 또 우리가 인텔 서버 혹은 암 서버 이렇게 일반적인 컴퓨터나 서버는 사실 구조적으로 구성품 구성 내용만 따지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왜냐? 잘 보세요. 이 그림도. 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PCI 익스프레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 컴퓨터에는 CPU, 그 다음에 그 옆에 메모리 카드를 꽂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나 또는 GPU 카드를 꽂을 수 있는 PCI 익스프레스 버스 슬롯이 있죠. 그 외에 뭐 USB나 오디오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인텔 CPU, 메모리, 맞다. SATA 같은 하드디스크도 있겠네요. 거기에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버스 슬롯, 요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 컴퓨터나 인텔 서버나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텔 서버 역시 메모리, PCI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M.2의
이제 NVMe 같은 거 꽂을 수 있게끔 또는 하드디스크 사실은 같아요. 거기에 인텔 서버는 인텔 컴퓨터 데스크탑 여기와 다르게 딱 하나 더 추가된 게 그 밑에 보시면 ASPID AST2600이라고 하는 BMC 아까 제가 잠깐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서버에서 오히려 CPU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원격 관리 파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빼놓고는 인텔 컴퓨터나 인텔 서버나 우리는 이제까지 똑같은 구조를 20년 넘게 써온 거예요. 그러니 인텔 컴퓨터를 보면서 인텔 서버 구조를 유추하듯이 스마트폰 구조를 보면서 서버를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20년 넘게 경험해왔던 컴퓨터에 대한 인식인데 문제는 이게 아마구는 안 맞습니다. 거기서 오해가 비롯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안 맞느냐?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90년대 제가 슬라이드 만들 때 쓰고 나서는 거의 써보지 않았던 궁서체를 썼습니다. 핵심은 인텔 컴퓨터나 인텔 서버도 당연히 전용 CPU는 따로따로 있긴 하겠으나 구성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거의 같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암칩과 서버에 사용하는 암칩은 구조도 다르지만 아예 계열 자체가 다릅니다. 즉 각각 따로따로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용 암칩으로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 아키텍처가 암이라는 거 하나만 공통이고 아예 서버 전용으로 나오는 암칩이 무려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그리부터는 이해가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보통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스마트폰 만드는 칩으로 그 커다란 서버를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암칩이 따로 있고 굉장히 큰 서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암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모바일용 암칩과 서버 전용 암칩은 내부 아키텍처가 암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GPU 같은 그래픽 처리 기능이 CPU 내부에 있냐 없냐예요.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LCD죠. 즉 그래픽 처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게임이 됐던 앱이 됐던 우린 LCD 기반의 그래픽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크기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CPU 내부에 즉 모바일용 암칩은 내부에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엔진들, 엔코더, 디코더 이런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시면 꼭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카메라, 즉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그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도 암칩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은. 근데 서버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서버는 소프트웨어 연산이 빠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다 쓰는 거잖아요. 즉 컴퓨팅 능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칩 내부에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또 요즘은 모바일용 암칩도 외부 메모리 대역폭을 64비트까지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직까지 32비트죠. 근데 서버 전용 같은 경우는 72비트 버스 대역폭을 씁니다. 왜? 64비트는 기본이고요. 그만큼 메모리 대역폭을 크게 쓴다는 거죠. 거기에 서버는 ECC라고 불리는 우리가 메모리에 올라간 데이터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서 ECC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에러가 났을 때 코렉션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 8비트가 더해진 72비트가 되어야 돼요. 여기도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크게 다른 게 PCI 익스프레스입니다. 모바일용도 요즘은 PCI 익스프레스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은 젠2나 젠3죠. 그리고 이 용은 우리 컴퓨터에서 쓰듯이 무언가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는 포트가 아닙니다. 대부분 모바일용에 들어가 있는 PCI 익스프레스 기능은 CDMA 같은 모뎀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서버에 있는 PCI 익스프레스는 모바일용과 다르게 고속 처리를 위해 젠4나 그리고 올해부터는 젠5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레인 수를 보세요. 모바일용은 모뎀만 연결하면 되다 보니까 레인 수가 하나나 두 개 레인 정도밖에 없는데 서버 전용은 네트워크 카드도 꽂아야 되고 이제 뭐 10G나 25G 같은 고속의 네트워크 카드를 꽂는다든지 GPU를 꽂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써야 되다 보니 최소 32레인 이상 그리고 서버 전용 암칩 같은 경우는 인텔 대비 PCI 이 익스프레스 레인 수가 상당히 많아서 128레인까지 지원이 됩니다. CPU 코어 개수도 모바일용은 아무래도 나 개인이 혼자 쓰는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되는 한 4개에서 8개 코어 정도까지밖에 없지만 서버 전용 암칩은 가장 최근에는 한 칩 내부에 무려 192개의 물리적인 CPU 코어까지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성능도 다릅니다. 이제 모바일용 암칩에 2GHz가 나오고 있지만 서버 전용은 3GHz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자,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왼쪽에 보이는 저 제품은 저희가 SK 브로드밴드의 그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요즘은 데스크탑 애주어 서비스라고 하는 VDI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으로 저희가 암칩 기반의 싱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STC1000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니 PC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중요해서 그 아래쪽에 보라색 저희 회사가 만든 그 마더보드 모양이 나오죠. 거기에 제가 점선으로 사각형 표시한 거에 보면 락칩 RK339라고 하는 모바일 칩 전용으로 만든 암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RK3399라고 하는 모바일 전용 암칩 같은 경우는 내부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멀티미디어 프로세서라고 해서 말리 T860 MP4라고 하는 GPU가 들어가 있죠. JPEG도 인코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그 JPEG은 이러한 인코더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으로 JPEG 인코딩이 돼요.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이제 듀얼 미피라고 해서 카메라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픽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CPU 내부에 있죠.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PCI 익스프레스 2.1 그러니까 이제 젠2 정도가 모뎀 정도로 있는 거고 마이크로 SD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모바일에서 많이 쓰니까 맨 아래쪽은 그게 있고 DDR3나 DDR4, DDR4 같은 경우도 LPDDR4죠. 모바일에선 전력을 적게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칩이 우리가 쓰는 모바일 전용 칩이라면 자, 이 칩은 왼쪽에 보니까 칩 자체가 일단 사이즈가 꽤 크죠. 그리고 이 칩은 아마존은 자기네가 직접 그래피톤이라고 하는 암서버 전용 칩을 만들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은 바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회사의 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서버 전용으로 만들어진 암칩을 씁니다. 그 암칩의 모습이에요. 서버 전용.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ARM V8.2라고 하는 CPU 코어만 잔뜩 보이지 그래픽 처리하고 있는 엔진 등은 그 밑에서도 보이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 메모리 대역폭도 제가 거기 써놨지 않습니까? 72비트로. 맞아요? with ECC.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탑재된 서버 전용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려 PCI Gen4가 엄청나게 많은 레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모바일 이 스마트폰 칩으로 어떻게 서버를 만들지? 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모바일 스마트폰을 만들 때의 칩과 서버를 만들 때 칩은 아예 다른 칩입니다. 서로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드웨어의 칩 자체는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모바일용 암칩으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서버 전용 암칩에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은 칩 내부는 인텔 서버와 암 서버를 비교할 때 칩 내부는 서로 다르지만 칩 외부는 암이나 인텔 서버 모두 같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인텔 PC와 인텔 서버 구조 기억나시죠? 근데 오른쪽이 인텔 제온이라고 하는 인텔 서버 구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인텔 서버 구조도 바로 옆에 암 서버 구조도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회사의 알트라 칩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버 구조입니다. 어때요? 구조적으로 차이가 보이십니까? 밑에 BMC도 똑같죠? 오히려 하나 더 유리한 거는 인텔 컴퓨터나 인텔 서버, 즉 인텔 CPU는 사실은 CPU 코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주변 장치, 예를 들어서 오디오나 USB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주변 장치를 처리하는 기능들이 CPU 내부에 다소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PCH라고 하는 주변 장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전용 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윈도우 드라이버 설치할 때 그 인텔 통합 칩 드라이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외부 오디오나 USB 같은 주변 장치들을 확장시켜주는 기능들이 인텔은 필요하지만 암은 아예 그게 필요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는 오히려 인텔 서버나 암 서버가 서로 같죠. 그러나 훨씬 더 심플한 게 암 서버. 즉 결론은 인텔 칩 내부와 암 칩, 그러니까 서버 전용 암 칩은 당연히 내부 구조는 다르죠. 그러나 칩 외부, 즉 이 서버 전용 칩들로 만들어진 마더보드 구조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마더보드 구조가 같다는 얘기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인텔 서버를 잘 사용하고 혹은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암 서버를 하드웨어적으로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단 거예요. 아, 저는 암 서버는 처음이에요. 써보지 않았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가 칩 내부까지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실제 들여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 서버를 쓰시던 뭐 예를 들면 총판이나 업체들이 있겠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암 서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제가 BMC를 다루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사실 소프트웨어도 리눅스 기반이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 서버를 사용하실 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통 우리가 인텔 서버 사양 같은 거 결정할 때 저희도 견적을 치니까 그럴 때 보통 보면 인텔 서버는 대부분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죠. 뭐 한 2.2GHz에서 3GHz 이렇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기성품처럼 많이 찍어내는, 그래서 비슷비슷한 CPU 코어의 성능치가 나오니까 보통 인텔 서버 견적 칠 때 보면 메모리와 디스크 또 CPU 코어 개수에 따라 CPU의 그러니까 서버의 견적이 달라지는데 암 서버는 서버 전용 CPU도 매우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 장점은 사실 다른 회사, 여러분들이 대만에서 가지고 오실 때는 사실상 암 서버는 암페어 컴퓨팅에서 나오는 서버 전용 칩으로 만들어진 암 서버밖에 없긴 하지만 그게 기가바이트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암페어 칩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 최초 암 서버 개발 기업인 액세스랩은 벌써 암 서버만 12년 넘게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용도와 특징에 따라 다양한 암 서버 칩부터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왼쪽에 보이는 제가 그 사양을 적어놨는데 무려 24개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헤르츠는 1기가. 그래서 스마트 공장처럼 공장 내에 집어넣는다든지 작은 소형 엣지 컴퓨팅 서버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유리한 서버 전용. 얘도 칩 사이즈는 작은데 서버 전용으로 만들어진 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삼성전자에 납품했던 서버가 바로 이 칩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버입니다. 그리고 저 칩 지금 밑에 보이십니까? 3cm란 뜻이에요. 3cm 바이 3cm밖에 안 되는 이 칩 하나 가지고 저희가 무려 쿠버네티스를 3개의 가상머신 이상을 만들어서 구축하는 내용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성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으로 가면 자 1GHz 24개 코어를 가지고 저희가 카드 타입의 요거 자체가 서버 하나예요. 그 서버를 32개까지 꽂은 서버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서버 한 대에 CPU 코어 개수만 무려 32 곱하기 24니까 728개인가? 32. 저도 이제 하도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죠. 근데 이렇게나 많은 CPU 코어를 돌리는데 실제 소모되는 전력은 컴퓨터 한 대 정도면 됩니다. 600W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이 24코어짜리 서버 하나를 돌리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를 끄지 않고 사용하는 모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제품은 극강의 소모 전력에 해당되는 전성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적은 전력으로 매우 많은 코어를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중간에 나오는 NXP의 LX260은 네트워크 성능 쪽에 조금 특화된 칩이긴 한데 2.2GHz 16코어예요. 그래서 오픈스택 같은 다소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중간급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3GHz가 무려 128개 코어나 들어가 있는 칩입니다. 엄청난 칩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같은 GPU 카드를 꽂은 인공지능 서버를 구성할 때에는 오히려 암 서버보다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즉 고성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요거는 저희 회사만의 특징인데요. 대만이나 다른 회사에서 암 서버를 구매하실 때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무조건 높은 성능의 서버밖에 없을 겁니다. 역시 인텔 서버처럼 골라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특징에 따라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서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제가 꼭 열심히 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암 서버를 샅샅이 해부해서 여러분들께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설명을 해드리는 암 서버 해부학의 첫 번째 시간 CPU 편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 서버 해부학 두 번째로 서버를 원격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BM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